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일부 4편 역병과 흉년 중에 하편입니다. 전편이 역병의 아픔이었다면 이번 편에서는 흉년이 평사리에 가지고 온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전편에서 조준구와 신경전을 벌인 이동진은 서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구군에 따라 이 아이의 운명도 달라지겠구나 하고요. 안타깝고도 먹먹한 심정을 느낀 거죠. 조중구는 점점 최찬판댁의 재물을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도 양반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는 김훈장은 조중구를 매우 높은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서울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조중구라는 사람은 도를 알고 예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견이죠. 서희는 매일 아침 봉순이를 거느리고 상청에 나가서 여기서 상청은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아침마다 곡을 합니다. 조중구는 그 소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마을 인심을 홀리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쌀을 나누어 줘요. 이 흉년에 이렇게 쌀을 돌리는 걸 기민미라고 합니다. 일부러 기민미에 차등을 두어서 모두 자기 편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러자 윤보를 필두로 용이, 영팔이, 달수, 한조 이렇게 마을의 장정들이 고방을 부수러 옵니다. 고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곡식 창고예요. 평민들이 양반의 집안을 털려고 하다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수동이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조중구 일가가 워낙 최찬판댁의 재물을 욕심내고 있으니까 이 수동이는 수동이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서희는 어려서 자기의 편을 만들지 못하니까 서희의 명령으로 고방 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요. 홍씨 부인이 열쇠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부순 거죠. 그러니까 고방 주인이 고방을 부수도록 시킨 거니까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 조중구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수동이는 서희의 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일을 꾸민 거예요. 사실 수동이는 아직도 최서희의 아버지 최치수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최치수가 죽은 다음부터 아시죠? 수동이가 멧돼지에 치여가지고 상처가 크게 났던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물고 낫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최치수가 죽은 사건과 수동이가 점점 건강해진 사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아유, 저 집안 당주 목숨을 종놈이 뺏어갔네. 그런 거죠. 흉년은 무섭게 평사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죠. 가장 슬픈 사연은요. 바로 운봉할배라고 불리는 서서방네 사연이에요. 서서방은 평사리의 소리꾼이거든요.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살았고요. 역병 때 아들과 손자가 죽고 며느리 안산댁 혼자서 운봉할배의 서서방과 서서방댁 부인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흉년이라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안산댁이 친정으로 곡식을 꾸러 가는데요. 안산댁의 오빠는 실팍한 살림에도 곡식을 내놓으려 하질 않아요. 왜냐면 거기도 흉년은 마찬가지긴 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계속 보다가 기한이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오라버니 몰래 보리를 볶아서 2대가량 그 보리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치마폭에 싸서 떠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서서방과 서서방댁, 그러니까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시아버님은 겨우 보리가루 물을 드셔서 정신이 드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운봉할배는 정신이 반쯤 나가셔서 장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요. 구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요. 그때 겪었던 배고픔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겹친 거죠. 왜 예전에 홀로코스트 지나고 나서도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그 배고픔을 기억하느라고 계속 음식을 실제 자기가 배부른데도 더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픔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겹친 거죠.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라며 구박까지 합니다. 진짜 정신을 놓으셨어요. 반면에 두만아비, 그러니까 조중구의 그 눈에 든 두만아비는요, 곡식을 받습니다. 잘 살아요. 사실 두만아비가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곡식 마다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솔직히. 그러면서도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마음껏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름을 붓냐면요, 바로 대목수 윤보예요. 윤보는 사실 목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건설일을 해주고 삭슬 받는 사람이라 지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윤보는 어떤 사람이 쌀을 받는 줄 알아? 그 서울 양반 있지? 그 양반 조중구가 보기에 자기한테 협력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쌀을 줬다네. 두만아비, 자네도 쌀 받았지? 하면서 열을 받게 한 거죠. 윤보가 꽤 빼어난 저격수거든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욕심쟁이 강봉기의 부하를 도두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강봉기는 어떤 인물이냐? 사실 그 전편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꾸러기인 인물이에요. 하만댁이 자살했을 때 그 목맨 줄 있죠. 그걸 차지하려고 맨 먼저 시체는 그냥 놔두고 아등바등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신경도 안 쓰고요. 이게 미신인데요. 사람이 목맨 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애군을 피해간다 해서 그렇게 집착을 한 거죠. 또 사람이 좀 정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흉년이 지나고 추석에 나타난 거복이 동생 한복이라고 있거든요. 이 한복이는 김평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형 거복이와는 다르게 굉장히 착하고 여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향해서 한복이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는 인물입니다. 자, 흉년은 강봉기의 민낯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는데요. 봉기는 자신의 딸 두리라고 있거든요. 두리가 조중구의 앞잡이 중에 삼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리가 삼수에게 겁탈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막달레라는 그 동네의 여인과 삼수가 바람을 피웠다고 다른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수가 두리를 겁탈한 대가로 논밭도 얻어서 붙이게 되고요. 곡식도 얻고요. 한마디로 딸을 인신매매한 거죠. 최참판댁 주변 인물들도 간간히 등장하는데요. 용이 기억나시죠? 월선이를 잊지 못했던 용이요. 용이는 이민혜가 임신을 해서 아들까지 낳아주었지만 여전히 월선이를 잊지 못해서 장날마다 월선이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우과는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김훈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김훈장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냐? 이동진이 평사리에 잠깐 들렀었고, 그리고 이동진이 이야기하기를 묘향산 근처에서 구천이를 만났다더라, 이런 소식까지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떠나고요. 자, 이 집의 계집종, 바로 전편에서 조중구와 관계를 맺었던 삼월이는요, 결국 비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조중구의 수에 놀아나다가 홍씨 부인에게 걸려서 다시 큰 벌을 받는데요. 뒷방에 오랫동안 갇히는 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월이는 정신이 반쯤 나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얼굴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망측하게도 삼수는 삼월이를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욕심이 내 짝으로서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탐욕 그 자체예요. 이를 눈치챈 조중구가 어떻게 했냐? 정말 조중구답게 지저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삼수더러 삼월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인 홍씨 부인이 마음을 놓는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개동서라고 하죠. 즉 삼월이를 네가 데리고 있다가 본인이 조중구가 욕구가 날 때마다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만 빌리자는 말이에요. 충격적이죠. 김훈장은 흉년이 지나고 대가 끊긴 자신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한경이라는 양자를 들입니다. 친족 중에 남자를 찾아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사리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1904년이죠.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중군은 그동안 했던 악독한 행위에다가 점점 더 친일적인 모습까지 띠게 됩니다. 정말 전천후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서울에 가서 친일파에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한 자리 맡으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토지 제4편 역병과 흉년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떠나는 자, 남는 자 5편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